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마이로직을 이용한 디자인 환경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뭐 했죠?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로직 스테이션을 설치했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매틱 에디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 설계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보여준 건 아니고요. 그때 설계했던 회로 이름이 뭐였죠? 어디 있냐? 예, HA 하라고 했죠. 네, 하라고 하면 촌스러워 보이니까 쫙 전문적으로 하프헤더 반가산기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 이걸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요? 그럼 마이로직 스티치 시뮬레이션을 바로 해버릴까요? 아니면 샘플 디자인을 갖고 연습을 직접 들어가 버릴까요? 예, 처음이다 보니까 요 과정하고 요 과정 일부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내가 직접 사용한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라고요. 또 모르면은 지금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서 똑같이 따라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뭐 잘들 하니까요. 믿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앞 단계 그냥 넘어간 친구 또 동영상만 보다가 아차 싶어서 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데 마이로직 스테이션 이 프로그램, 저 셋업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은 내 블로그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버, 내 이메일 주소 알죠? 유봉맨 검색한 다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하면 되고요. 거기 마이로직 스테이션 SV51이라는 걸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할 때 패스워드는 이렇게 영문 상태 요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영문 상태도 한글로 서두 로직이라는 걸 타이핑하게 되면 요 글씨가 됩니다. 비밀번호 잊지 말고요. 그리고 시작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진행이 됩니다. 알았죠?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쓰기 굉장히 좋고요. 교육용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났어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 바꿔버려야겠다. 너무 오래된 티가 나네요. 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꼭 설치해놓고 실습을 통해서 영상 보고 실습하고 영상 보고 실습하고 그렇게 따라와 줘야 됩니다. 예, 봅시다. 우리가 앞 시간에 그렸던 회로가 바로 이 회로거든요. 이게 하프 헤더, 보통 HA라고 적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풀 헤더라는 거거든요. 서로 차이점은 하프 헤더 같은 경우는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고요. 풀 헤더는 이진수 데이터 세 개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이 풀 헤더는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즉 하프 헤더를 하나, 둘 이렇게 합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썼는데 또 그려? 이게 귀찮아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하프 헤더라고 심벌을 만들어 놓고 그 심벌을 이렇게 불러다 쓰는 방식, 이런 걸 계층적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 요 회로라는 거, 이건 하프 헤더고 하프 헤더는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하는 회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회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공학 논리회로 책에는 저게 다 나와 있고요. 아마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상기, 전가상기, 반가상기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옛날 책 뒤집어 보면 다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이론만 잘 학습하면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AD 사용법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저 회로가 왜 저렇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단계별로 설계하는 과정도 설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풀헤더도 하고 하프헤더도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무엇을 하는 회로인지 알고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듯이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 뉴복맨이라고 검색을 하고 확인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뉴복맨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거 알죠? 자주 들어와 봤을 거고요. 요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다 마이 로직이라고 타이핑을 하고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마이 로직 스테이션 SV5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요 글이 제시가 되죠. 여기 첨부 파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다 다운받으세요. 첫 번째는 설치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더라? 이렇게 보안 나오면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
파워포인트 파일, 지금 설명하는 이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좀 틀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보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래 한글 파일 열어서 봐도 됩니다. 동일한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다운받은 설치 프로그램 클릭해서 여기 마이로직 SV51 이걸 실행시켜 달라는 겁니다. 잘 안 되네. 네, 클릭하면 작업 돌려놓은 게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 올라오고요. 네, 여기 어딨냐? 어디로 갔나? 네, 뜨네요. 부분적으로 내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데 바로 메시지 뜰 겁니다. 두 개가 떴구나.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패스워드 뭐라고 그랬죠? 영문 상태로 놓고 한글 서두 로직이라고 한글 서두 로직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돼.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서두 로직 개발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설명이 나오는데 무조건 넥스트입니다. 라이브러리도 넥스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뭐 설명 읽어봐도 되고요. 한글로 나오니까 한글 아니구나. 네, 하면 됩니다. 메뉴 프로그램 메뉴 나오고요. 쭉 넥스트만 계속 눌러주면 금방 설치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뭐 실시간으로 찍힌 거니까 뭐 한 1, 2분, 2, 3분이면 충분히 설치가 되거든요. 뭐 많이 설치가 되네. 이거는 윈도우 어떤 버전에서도 다 수행이 되니까 버전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메모리도 별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되면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해서 볼까요? 한번? 예. 우리가 쓰는 거는 스케매틱 에디터만 쓸 거거든요. 너무 크다. 오케이. 요 스케매틱 에디터 이제 요거만 사용을 할 겁니다. 4개가 있지만 실제 요거만 쓴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다 불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케매틱 에디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렇게 떠오릅니다. 로고 창 열리고 화면 구성은 이렇게 좀 줄여보자. 당겨. 오케이. 내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디자인 매니저, 요거는 에디터 창입니다. 위에 제목 나오고요. 한글이죠? 조금 친근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따라갑시다. 예, 버전은 좀 오래됐지만 마이로 스테이션이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뭐 도구라는 게 뭐 시간이 변해도 그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배우는 책도 뭐 30년, 50년 전에 나온 책들이에요. 제일 먼저 새 디자인 만들기 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C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새 폴더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mydir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습할 때는 꼭 이렇게 새 폴더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는 건 스타디라고 프로젝트, 즉 새 디자인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작업명입니다. 일종의 study. 어두운데 타이핑이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특수문자 한글 들어가면 안 되고 빈칸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라이브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딱 클릭해보면 여기 스타디가 달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팝업 메뉴가 올라오고요. 이 중에서 요거 밑에 디자인 열기 안 되죠. 없으니까 라이브러리 추가 삭제 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파르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건 특정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요것만 여기서 추가하면 여기 오른쪽에 등록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요 밑에 목록이 나옵니다. 확장하면 한 300개 정도의 심벌들이 나오죠. 앞에 설명했듯이 그거는 우리가 그릴 때 사용하는 게이트들입니다. and, or.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새 디자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나온 창에서 셀 만들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셀 만들기 뷰 생성 창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다 HA라고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 거죠. HA 여기도 빈칸 특수문자 한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만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 H라는 게 달리고 오른쪽에 새로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회로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쉬운 거니까 쉽게 뭐 화면이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end2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end3도 갖다 놓으면 됩니다. 특별하지 않죠? end2와 end3의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는 입력의 개수가 되는 거죠. 5와 2도 2가 있으니까 입력은 2개가 되는 거죠. 알았죠? 화면 확대 축소하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메뉴에서 더하기 눌러도 되고 빼기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숫자판에 있는 거 더하기 빼기 누르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잡아당기면 되죠. 복사하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보이기 숨기기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조정해 볼까? 전체 보기. 이거 홈키 누르면 됩니다. 옵션에 들어가 보면 보이기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데이터 팁부터 꺼버릴까요? 그리고 보이기 숨기기로 가서 꺼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심벌, 포트, 인서트, 포트 이름 3개만 체크해 놓도록 합니다. 껐다 켰다 해보면 여기 뭐가 표시되는지 알 수 있죠.
이거는 아직은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기 바랍니다. 3개만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에 이 글씨 보이네 이제. 예, 또 뭐 할까? 복사하기, 잘라내기 다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 보이죠? 예, 윈도우에 쓰는 기본 단축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됩니다. 또 참고로 얘기하면 실행 취소, 잘못 지웠다 싶을 때는 컨트롤 Z도 동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배치하면 되고요. 여기 엔드 게이트 갖다 놨으면 오화 게이트 갖다 놓으면 되죠. 이게 아닌데. 필요한 게 있으면 선택하고서 끌어내는 건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크롤바 이용해도 되고요. 이 사이즈는 무제한 늘어납니다. 내용이 있는 범위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미리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가다가 문제가 되면 홈키 누르면 됩니다. 네모난 곳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초록색 되고요. 끌어내면 네모난 데서만 됩니다.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뭐라고 했죠? 네트라고 합니다. 전기적 신호가 연결되는 경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잡아당겨서 수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끝에 네모난 것들이 나온 것들은 다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필요 없으면 영역을 선택해 지워도 되고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지워도 됩니다. 네, 직접 아무거나 선택하고 XO 지금 바로 1, 2 내려갑니다. 그래서 XO와 게이트 인풋 2개짜리 갖다 놓고요. 선 뽑고 네트 연결하고 출력도 꼭 네트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영상 빨빨 지나가죠? 선크에 급해가지고. 뽑아내고 이걸 갖다 위에다 배치하면 이렇게 동그란 점, 정션이라고 했고요. 그냥 지나가면 크로스,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즉 전기적 신호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여기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끝에서 잡아당겨 다른 선에 놓으면 또 정선이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감 잡았죠? 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빨리 하나? 오른쪽 위에 포트들이 나옵니다. 포트는 이런 네트들의 끝에 이름을 부여해서 정확히 신호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건데 우리는 위에 2개만 씁니다. 입력과 출력 2개만 쓸 계획입니다. 입력은 갖다 여기다 끝에 붙이면 네모난 게 없어지죠? 완성된 거. 다시 갖다 붙이면 네모난 게 없어도 되죠? 이름은 인제로 인환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좀 기니까 좀 잡아당겨 볼게요. 출력 포트 갖다 붙이겠습니다. 갖다가 붙이면 자동으로 아웃 0번 그러다 붙이면 아웃 1번 자동으로 포트가 붙으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회로의 완성입니다. 심벌, 네트, 포트 이 3가지 요소가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입니다. 이름을 바꿀 때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름에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XOR 게이트 같으면 캐리, 또 AND 게이트면 썸이라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아니다. AND 게이트가 캐리고 XOR 게이트가 썸이 되는 거예요. 자리 올림 값이니까요. AND 게이트는 자리 올림 값. 둘 다 참일 때 자리가 하나 올라가죠. 이진수니까. 그리고 이거는 합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회로가 바로 하프에도 회로가 되는 거죠. 회로가 다 완성이 됐으면 회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회로 검증은 도구에서 회로 검증 누르면 나오고요. 모든 오류 확인, 모든 경고 확인 누르게 되고 검사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나옵니다. 경고에는 심벌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났거든요. 심벌을 만드는 방법은 도구에서 심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도구에 심벌 만들기.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생성이 되는데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 디스켓 마크 꺼져 있죠. 도구에 심벌 만들기를 딱 해서 클릭을 하면 그렇게 봐. 눌러봐. 지금 2개만 있는데 확인을 누르면 끝에 심벌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심벌. 이 심벌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겠지만 다른 회로에서 이 하프에도 회로가 필요할 경우 이걸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불러 쓴다는 거죠. 도구에서 회로 검사해보면 오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들 포트, 네트, 그리고 도구의 심벌 만들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트를 갖다 포트를 이렇게 잘못됐다.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로 회로 검사를 눌러버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트에 일단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오고 입력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앞에도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는 심벌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입력이 없습니다는 진짜 입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포트 설정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붙여넣기 해서 갖다 붙여도 됩니다. 이름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는 더블 클릭하고 인제로로 하고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도구에서 회로 검증해보면 오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어야지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있는 상태로 가봤자 결과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네트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저렇게 네트가 없는 상태에서 저걸 갖다가 이렇게 위에 겹쳐놓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마치 된 것 같잖아요. 이거를 검사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에러가 납니다. 누르면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클릭해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직접 하면 됩니다. 둘 다 열려 있죠. 그리고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회로 검사 누르면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는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회로 검사창 열어놓고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했는 경우, 이름이 둘 다 인완, 인완 둘입니다. 이럴 때 회로 검사를 돌리게 되면 눌러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꿨기 때문에 중복된 거 에러 났고요. 지금 인 제로가 없어졌잖아요. 심벌에는 인 제로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틀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게 틀릴 경우 저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 일단은 입력은 있는데 중복은 해제됐고요. 3이면.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1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인 제로로. 이건 맘대로입니다. 지금 설정하는 거는 심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고쳤으면 회로 검사해 보면은 보자.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나옵니다. 타입이죠? 이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는 오류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도구에 심벌 만들기 한번 해주면 확인. 아무것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심벌 만들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회로도하고 심벌은 동일한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심벌 만들기.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심벌 만들기 해달라는 거. 심벌 만들기 맨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심벌입니다. 심벌 알죠? 이건 심벌, 이거는 회로입니다. 이걸로 상징되는 거고요. 다른 회로에서는 이 그림을 갖다 씁니다. 이게 AND나 XOR 게이트와 같은 그런 그림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면 됩니다. 얘는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수정하지 맙시다. 건드리지 맙시다.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2로 해갖고 확인하게 되면 2인데 여기는 1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때 도구 회로 검증 돌려보면 여기 타입이 일치하선다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도구 해볼게요. 이 이유는 요와 이름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둘은 동일하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0으로 고쳐주게 되면 확인. 동일하죠? 그리고 확인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오류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꼼꼼히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실수 나오면 스스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가 다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다 됐는데 두 번째 거 만들까? 아니면 내용을 확인할까? 두 번째 거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두 번째 거 만들 때는 디자인 이름을 선택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만들기를 하고 이름을 넣어줍니다. 동일한 이름 안 되죠? FA 풀헤더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H를 잡아대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심벌입니다. 심벌은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여기서 복사했어도 아까 제 AND 게이트, XOR 게이트 2개, 즉 4개를 배치하는 것 대신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풀헤더 그리는 걸 가볍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헤더는 하프헤더 2개를 사용을 하고요. 입력이 3개 이진수 데이터를 받아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불러내면 됩니다. 썸은 이쪽에 입력으로도 더해지는 거죠. 자료 올림 계산하는 겁니다. 회로의 구성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했고요. 또 XOR 게이트, 캐리 값, 자료 올림 값 가져오고 썸의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얘는 OR 게이트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OR이라고 치면 바로 여기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네트 위에 직접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트, 그리고 출력은 꼭 네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해서 알고 있고요. 됐으면 심벌 네트 연결됐죠? 그 다음에 포트 0, 또 두 번째 거 갖다 놓고 세 번째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출력 요거는 통째로 이렇게 범위에서 한 번에 선택해서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편하게 사용하고요. 출력 부분 포트 달아주겠습니다. 출력 버튼은 출력은 출력 포트 갖고 달려야 됩니다. 돌려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이름은 캐리를 합쳐서 오하게 통한 거는 캐리라고 해야 되고 썸을 한 건 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즉 값이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캐리라고 설정을 하고요. 확인. 캐리 자료 올림 값 캐리 잊지 마요. C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썸 자리 이건 합의 값이죠. 썸 합의 값. 오케이 합 썸 이렇게 하면 전가상기 즉 풀 애더에 대한 설계가 됩니다. 지금 설계 과정을 두 단계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회로 검사를 하게 되면 심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게 나옵니다. 왜? 심볼을 만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풀헤더에 대한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검사 눌러보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닫아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하프헤더, 풀헤더 두 개의 회로 설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하프헤더는 이진세이터 두 개를 받아 더하기 연산, 풀헤더는 세 개를 받아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꼭 저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종료시키면 물어봅니다. 다시 실행시켜서 이전에 저장한 걸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파일에서 최근 파일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목록이 나오고요. 목록에서 어느 회로인지 스케매틱을 더블클릭, 스케매틱, 풀헤더 더블클릭, 스케매틱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설계한 내용이 잘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주의 깊게 보고요. 또 여기서 스키매틱 뷰를 누르면 내부 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불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회로 설계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꾸 딴 친구들이 궁금한 게 많은가 본데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폴더로 가가지고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mydir 만들었죠? 이렇게 셀 단위로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새 디자인은 여기 목록이 저장이 됩니다. 이 폴더 내용은 임의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면 파일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은 임의로 위치 변경하면 안 됩니다. 위치 변경은 mydir만 가져가야 되지 하프헤더 풀헤더 복사해가면 문제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복사해가는 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없어지거나 이름을 변경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my mdc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my workstation 스키매틱 에디터 올라오죠. 예.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면 목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여기서 목록은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려. 이거 지워버려야지. FA 이거 있는데 FA 지워버리겠습니다. 복사해놨으니까요. FA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때 HA를 클릭하면은 HA가 있으니까 회로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근데 FA는 폴더를 삭제해버렸죠? 목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알았죠? 이름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디자인하는데 관리한다고 폴더를 이동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폴더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폴더 내부에 있는 걸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복사에 집어넣었을 경우 프로그램 다시 한번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디자인 여기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MDC 열면 이번에는 이름 원래대로 복귀해줬죠. 나오고 풀헤더도 나오고 폴더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한 대여섯 명, 두세 명 정도가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작업하다가 바탕화면에 했다가 잘못됐네 복사해가 USB 옮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디자인 이름으로 된 폴더를 가져가야지 속에 있는 셀 폴더만 가져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거면 통째로 가져가고 속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화면 확대 축소는 어떻게 했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 더하기 빼기 누르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런 점 잘 기억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가상기하고 반가상기하고 전가상기 두 단계의 설계하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전 시간에 내가 설명한 거는 반가상기 설계하는 것만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툴 사용법이 익숙해졌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전가상기 설계도 따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하니까요. 꼭 따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CAD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반부에는 피스파이스도 학습할 거거든요. 그때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본으로 라이브라는 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스키매틱, 그 다음에 거기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심볼을 불러다 놓고 회로를 그리는 거거든요. 부품 배치하고 선 연결하고 그다음 포트 이름 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마이로직을 이용한 디지털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회로 설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시뮬레이션 아직 하질 않았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회로 작업만 지금 완성을 해 놓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회로 좀 두 개 설계했습니다. 하프헤더, 풀헤더. 하프헤더는 뭐죠?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받아 더하기 연산하는 회로. 풀헤더는 뭐죠? 이진수 데이터 세 개를 받아 더하기 연산하는 회로를 전가상기라고 합니다. 풀헤더 또 FA라고 쓰기도 하죠. 이런 점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회로가 다 설계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물론 그 시장 우리 설치했을 때 프로그램에도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었었죠. 로직 시뮬레이터라고 이렇게 로직 시뮬레이터 이거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눌러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디자인도 불러내고 셀도 선택을 다시 한번 다 해줘야 됩니다. 귀찮다는 거죠. 물론 그걸 해도 됩니다. 파일을 다시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이 로직 메뉴의 도구에 보면 여기 시뮬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 F5번이거든요. 그래서 회로를 설계할 때 회로가 열린 창에서 열려 있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열려 있는 걸 기준으로 F5번 키를 누르거나 도구에서 시뮬레이션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시뮬레이터로 그 디자인이 넘어가고 시뮬레이터가 동작을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뮬레이터 바로 연결된다는 거. 다른 소프트도 대부분 시뮬레이터는 따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런 점 알고 있고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디자인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별도 프로그램을 동작한다는 거, 이거는 스키매틱 에디트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 빨리 배우고 싶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놓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내 이메일 주소가 newbogmannaver.com인 건 알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마이로직이라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뉴복맨을 검색해서 나온 것 중 메뉴에 나오죠.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고요. 블로그 화면에서 마이로직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됩니다. 왼쪽 밑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글이 2개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을 보면 거기 첨부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걸 설치한 이후에 스키매틱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단계별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걸 잘 따라하면서 사용법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영상이나 파워포인트 놓고 프로그램 띄워놓은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는 겁니다. 모든 실습,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 관리는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손으로 보고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절차 놓치지 말고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마우스, 키보드 이용해서 직접 설계해 보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잘 따라올 거라고. 안 하면 점수로 복수하면 되거든요. 점수가 아쉬우면 따라오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끝!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면 나중에 유튜브 볼 때 보면 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표정, 온화한 표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